연습생 준비 과정을 네. 1년 반 했고 왕따를 되게 심하게 당했어요. 되게 그래요? 심하게. 이겨낼 필요는 없지만 참으면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행복이 꼭 와요. 에이션 헤이 크라임이 주된 주제인 영화가 진짜 단 한 편도 없었어요. 그 책임감이 말씀하신 것처럼 토할 것 같이 힘든 게 있는 것 같아요. 촬영 끝나자마자 1시간 울었어요. 1시간 그래요? 동안 내리 울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먼저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뉴욕에서 철학과를 전공하고 있고 영화 네. 감독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전평안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른 이제 채널에서도 인터뷰 하시는 거를 봤어요. 근데 나이가 어리신 분답지 않게 본인만의 철학도 있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되게 그 생각들을 다른 분들에게 들려드리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거 인터뷰를 하기 전에 살짝 대화를 해봤잖아요. 네. 조금 걸어오신 길이 사실은 영화를 만드시기 전까지는 좀 평범하시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살짝만 그냥 여쭤보고 가도록 할게요. 원래부터 영화를 만드시는 게 꿈이셨나요? 저는 네. 영화 감독이 될 거라는 거는 영화를 찍는 날까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요? 진짜 상상도 못했던 네. 제 리스트에 전혀 없던 직업이었고 네. 뭔가 제가 열망하는 꿈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면은 뭐가 원래는 꿈이셨어요? 저는 살면서 인생에 꿈이 딱 한 번 있었는데 네. 그게 연예인 아이돌이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그래요? 네. 그거를 실제로 그러면은 그걸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셨나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길거리 캐스팅을 조금 많이 받았어서 그걸 네. 우연한 기회로 유학을 조금 길게 하다가 중간에 들어와서 오디션을 보고 했는데 네. 노래를 조금 너무 못해서 네네. 거기서 조금 준비를 더 해서 다시 보자 이런 피드백을 좀 많이 받았었어요. 네네. 그래서 연습생이 되기 위해서 연습생 준비 과정을 네. 1년 반 했고 그러고 나서 연습생 기간도 그래도 좀 경험해보고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저의 길이 아니다 네. 깨닫고 네. 떠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연습생 생활을 좀 하신 거잖아요, 그쵸? 네네네. 하시다가 그거를 어느 순간 그만두셨을 텐데 그만두시게 된 그러면 계기가 있으셨나요? 어쨌든 사춘기 시절에 저희가 어릴 때 되게 호르몬적으로 많은 감정이 막 이렇게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와중에 같이 연습생하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그 밖에서 만나게 되는 이제 그 나이 또래 친구들끼리 뭔가 네. 약간 오해도 생기고 친구끼리 싸울 수도 있기도 하고 한데 네. 제가 그러다가 어쩌다 보니 왕따를 되게 심하게 당했어요. 되게 그래요? 심하게. 데뷔를 조금 준비할 때쯤에 네. 카톡을 탈퇴하고 네. 그랬었는데 거기서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진 친구가 카톡을 조작하는 어플로 제가 하지도 않은 말들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것 그리고 네. 제 사진을 야동에 합성을 해서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뿌렸었거든요. 네네. 그렇게 됐어서 네. 법정으로도 갔었고 네. 근데 제가 그냥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끝까지 안 가고 그냥 합의했거든요. 그리고 집 밖으로 나오는 게 그때 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다 커서 만난 친구들은 잘 모르는 내용인데 이 얘기를 네. 왜 하냐면 되게 심각했던 사안이고 힘들었는데 근데 버티니까 이렇게 제가 뉴욕에서 인터뷰도 하고 이런 네. 날이 오네요. 어떤 동굴과 우울을 겪으시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거를 이겨낼 필요는 없지만 참으면 내가 상상하지도 못한 행복이 네. 꼭 와요. 그래서 쉽게 삶을 네.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요즘 정말 인터뷰마다 하고 있네요. 꼭 여러분도 지금 너무 힘들다면 잘 버텨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때 당시에 저에게 네. 저를 위해서 맞서 싸워주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되게 침묵을 선택했고 오해고 아니다 해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혼자 많이 감내를 했었어서 네. 대응을 많이 안 하신 게 네. 어떻게 보면 그게 관용이라고 표현을 해도 될까요? 아니면은 좀 용서를 하신 거세요? 아니면은 그 당시에는 좀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게 대응을 안 하신 거세요? 관용이라고 하기보다는 저는 네. 제 스스로에게 방관을 한 것도 맞고 또 두 번째로는 용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몫이 아니라고 그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그때도 네. 철학책을 많이 읽었는데 아들러 심리학 책을 읽으면서 뭔가 어떠한 천재지변이나 상황이 생겼을 때는 저희가 네.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네. 트라우마적
그것도 일종의. 네. 거기에 빠지는 것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에 집중을 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말을 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그 선택지에는 그거를 맞서 싸우거나 대응하는 게 없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그걸 당해보니까 지금은 너무 괜찮지만 그때 네. 당시에는 세상이 끝난 것처럼 너무 괴로웠거든요. 뭐 사실은 이거를 뭐 조금 아픈 기억이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여쭤본 이유는 제가 그래도 단편 영화 첫 번째 영화 찍으신 거를 좀 봤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 좀 약간 대응을 하는 방식이랑 이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첫 번째 영화 얘기는 조금 더 미루기로 하고 네. 그러면 이제 아이돌 생활을 마치시고 영화를 찍고 영화 감독이 되셨잖아요. 네. 아이돌 연습생에서부터 영화 감독으로 가는 그 중간이 어떻게 됐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중간에는 네. 일단은 아예 나는 연예인길은 안 하고 싶어요를 집안에도 이제 통보를 하고 네. 정리를 하고 한 1년 정도 아예 쉬려고 했다가 네. 우연하게 어떤 SAT 이런 유학원을 하시는 친한 지인분이 계셨는데 네. 저보고 너가 대학을 안 가면 너무 아깝다 이렇게 막 하셔서 대학 준비를 해보자. 지금 전혀 늦지 않았다. 평안히 공부 잘하니까 네. 이렇게 전달을 해주셔서 준비를 해서 대학을 딱 하려고 하는 순간 코로나가 네. 터졌어요. 근데 또 제가 겁이 많으니까 네. 굳이 이제 뭔가 미국에 나와서 오늘 내일 하는 경험을 하고 싶지가 않아서 한국에 있으면서 좀 여러 방면의 분야에서 일도 해봤던 것 같아요. 뭐 통역도 해보고 카페 네. 알바 이런 것도 해봤고 가리키는 거나 네. 에세이 써주는 거 그 외에도 되게 뭐가 많이 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정식적으로 끝나니까 집에서 지체하지 말고 이제 나가라. 그러면 통역을 하셨다는 걸로 봐서는 이제 어릴 때 원래 외국 생활을 좀 하셨나요? 네, 저는 10살에 먼저 해외에 나가게 됐고 네. 중3 때 돌아왔어요. 아, 중3 때. 그러다가 한 3년 있다가 다시 또 이제 나가게 된 채비였다가 아. 코로나 때문에 더 길어진 거였죠. 그렇구나. 네. 그럼 이제 SAT 준비를 하셨는데 네. 내가 하고 싶은 학과를 정해야 되잖아요. 뭐 그쵸. 대학교 가서 전공을 그쵸, 뭐 그쵸. 하고 싶은지.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필름 스쿨 들어가신 걸로 맞아요, 알고 맞아요. 있는데 영화에 대한 관심이 원래 있으셨나요? 진짜 0.01%도 없었고요. 네. 아빠가 저한테 근데 평안이는 글을 너무 잘 쓰고 미적인 감각이 아무래도 네. 아이돌을 연습생을 했었으니까 되게 네. 좋으니까 한번 해보는 거 어떠냐 영화를. 왜냐면 궁극적으로 글을 정말 잘 쓰는 사람은 네. 영화를 잘 쓰는 사람이야 이렇게 네. 저의 어. 그 긁힌 포인트를 아시는 거죠. 그러게요. 네. 근데 원래 이제 글을 좋아하고 책을 원래 많이 읽으셨나요? 저는 평생 살면서 책을 아예 안 읽은 날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은 뭐 아이돌 연습 생활 하면서도 계속 책을 읽고 네. 그리고 글 쓰는 걸 원래 좋아하셨고 네. 미적 감각이나 뭐 영상 감각이나 글 이렇게 접목해서 하는 거는 영화라는 게 이제 감독의 예술이잖아요. 뭐 맞아요. 드라마는 흔히 말하기에는 작가의 작가의 예술, 연극이 이제 배우의 예술이라고 맞아요. 하는데 그러면은 되게 아버지께서 성견지명이 좀 있으셨네요. 그쵸. 그러면은 이제 영화 전공을 네. 하러 미국에 오셨어요. 네. 다니시다 보니까는 이게 영화 전공이 마음에 드셨나요? 처음에는 네. 1년 동안은 너무 싫었어요. 막 사람들은 뉴욕 하는데 네. 저는 싫었어요. 막 여기 오는 것도 싫었고 지하철도 적응이 안 되고 네, 뭔가 냄새나고 생활 더럽고 비싸고 그리고 네. 이제 택시를 탈래지만 너무 비싸고 네, 너무 이상한 힘들- 사람들 많고 네. 네. 그리고 막 무섭고 그래서 네. 너무 힘들었고 학교 생활도 솔직히 재미없었어요. 막 완벽주의가 없지 않아 조금 있는 편인데 네. 되게 준비를 많이 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막 지금 당장 뭘 해? 막 이렇게 갑자기 과제가 뜬금없는 과제인데 네. 전혀 이거에 대해서 아직 깊이 있게 심도 있게 다뤄주시지 않은 상태에서 날 것을 자꾸 가져오시게 만드시더라고요. 회사에서 학교에서. 네네. 지금 생각해보면은 그게 참 좋은 스케치 연습이긴 했는데 당연히 그 과거에 저는 그걸 모르니까 네.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싫어했다가 네. 그러다가 그 매트스 작년에 네. 보신 거 네. 그걸 이제 찍게 된 거죠. 그거는 뭐 학교 과제로 찍으신 건가요? 그러면은 첫 번째 영화는? 네. 원래 지금 제가 학교를 그래서 동시에 두 군데를 다니고 있는데 네. 뉴욕 필름 아카데미라고 네. 영화계에서는 좀 유명해요. 근데 네. 여기는 뭐 이렇게 공부보다도 그냥 영상 포트폴리오 있으면은 가서 네. 배울 수 있는 여기랑 지금 이제 콜롬비아라는 뉴욕에 있는 대학교에서 철학과를 다니고 있는 건데 동시에 다니고 있거든요. 트랜스퍼를 하신 게 아니라 동시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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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을 네. 하셔가지고 네. 뉴욕 필름 아카데미 거기서 과제로 찍으신 건데 뭐 과제로 찍는 거면은 뭐 예산이 좀 나오나요? 뭐 이렇게 학교에서 돈을 주고 찍으라고 하나요? 아니면 본인이 다 그걸 부담을 해야 돼요? 학생 모두가
학교가 본인이 부담을 하되 학교에서 약간 일부분의 장비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로케이션 인슈런스 이제 그 장소 보험이 되게 네. 중요하고 비싸잖아요. 네. 그거를 해주는 편인데 이거 두 가지 해주시고 그 외에 뭐 음식, 뭐 차 빌리는 비용, 네. 뭐 배우들 구하는 비용, 편집하는 거 다 저희 삽이죠. 아 그래요? 그러면 총 이거를 며칠 동안 찍으셨어요? 찍으신 거는? 3박 4일이었던 것 같아요. 3박 4일? 네. 4일이 조금 그러면은 랩데이. 네. 그럼 배우도 고용하셔야 되고 네네네. 스태프들도 고용을 해야 되고 네네네. 그걸 다 어떻게 해결을 하셨어요? 스태프는 뉴욕 필름 아카데미가 어떻게 돼 있냐면 네. 서로 작품 프로젝트를 5개는 해줘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태프 고용하는 건 어렵진 않았고 네. 배우님들 구하는 게 조금 어렵긴 했죠. 네. 근데 이제 되게 좋은 너무 명배우 다 네. 좋은 분들 만나서 잘 찍었고 네. 장소 이런 것도 막 찾아가서 나 학생인데 정말 가난한 유학생이야. 아, 제발 네. 도와줘. 이래서 네.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아, 네. 그럼 총 버젯이 얼마였어요? 그 한 영화에? 매틸스는 900불이었어요. 영화가 단편 영화죠? 네. 몇 분짜리죠? 13분 37초? 그러면 그 영화에 대한 내용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미국으로 이민 온 2세 이야기인데요. 네. 에이션 헤이 크라임을 중점적으로 음. 풀어나간 내용이자 2가지 정도의 철학을 넣은 상태인데 하나는 악이 펼쳐지는 세상 속에서 선을 택하는 사람이 있다는 점. 그건 제가 이제 앞서 경험했던 거를 이제 위에서 좀 끌고 온 그 예전에 아이돌 시절의 그 경험을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영화 내에서 보면은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좀 헤이 크라임 때문에 맞아요. 죽게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뭐 너무 스포일러인가요? 괜찮아요. 네. 뭐. 네. 근데 이제 그 부모님이 그래도 용서의 길을 네. 그 택하시는 맞아요. 네, 용서하시고 그 친구를 죽게 하게 된 원인에 동생에게 그 장기 기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여자아이가 나중에 이제 건강해지는. 네. 네. 그래서 제가 되게 시적이고 실은 시책을 냈었거든요. 네. 거기에 은유적인 표현으로 그분이 그 장기 기증을 하기 직전에 의사 동료한테 무슨 말을 하냐면 The sun shines on everyone. 그러니까 해는 사람을 나눠서 내리는 게 아니라 네. 모두에게 내리지 네. 라고 이제 함축적인 은유를 쓴 거고 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가해자의 어머니가 찾아왔을 때 다른 말은 안 하고 그냥 It's a sunny day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햇살이 좋다. 네. 그것도 약간 그런 시적이게 좀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에이전 헤이크라임이 사실 코로나 때 엄청 심하게 되게 많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이거를 이 주제로 만들어야 되겠다고 결정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어떤 계기로 이런 주제를 선택을 하게 되셨나요? 저는 에이션 헤이트 경험이 딱히 없었긴 했는데 왜냐면 집순이어서 네. 근데 주변에서도 많이 당한 것도 봤고 근데 그보다도 이미 이제 두 번째 단편 영화 Unveiling Shadow를 원래는 첫 번째로 찍을 예정이었어요. 다 네. 피치도 끝났고 이미 학교에서도 그린라이트하고 장비 체크가 끝났는데 제가 이렇게 그 교수님한테 피치 세션이 끝나고 창밖을 보고 했는데 시위를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보다가 드는 생각이 근데 우리 그때 에이션 헤이 크라임 때는 왜 저렇게 시위해주는 사람들이 없었을까? 이런 약간 마음이 생기니까 그러다가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에이션 헤이 크라임이 주된 주제인 영화가 진짜 단 한 편도 없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영화 감독으로서의 첫 시작을 알리게 될 영화라면 네. 나의 정체성이자 그리고 뭔가 내가 가진 가장 첫 번째 철학을 쓸 수 있는 얘기를 써야겠다 해서 몇 시간 만에 막 써가지고 네. 그 다음날 다시 학과장님 뭐 장비 그 대표님 다 찾아가가지고 피치 다시 하고 다시 그린라이트 받고 이걸로 그냥 바꿔버리게 된 어쨌든 첫 단편이라서 퀄리티가 확 좋을 순 없잖아요. 네. 진짜 영화인들처럼. 그래서 저는 이게 약간 하나의 장르의 출발점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길 바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 정말 대단한 감독들, 실력 있는 분들이 여기에 뛰어들어서 이야기를 심도 있게 네. 조금 더 다뤄서 세상에 더 많이 울렸으면 좋겠다. 네. 였는데 그게 잘 닿은 것 같아서 너무 저도 기쁘네요. 그 첫 영화에 대한 활동은 지금도 하고 계시나요? 네, 아직도 네. 초청이 많이 오고 있긴 한데 네. 아마 올해 한 3-4개 정도만 더 하고 이제 마감을 네. 완전히 초청을 하시는 거는 뭐 상영회 뭐 네, 이런 이제 거를 하고 싶으시다고. 그쵸. 이제 영화제에서 제 영화를 뭐 어디서 봤는데 네. 뭐 아니면 다른 영화제에서 들었는데 네. 우리 영화제 혹시 초청을 하고 싶은데 뭐 이런 네. 게 많이 연락이 와요. 네. 근데 거기서도 제가 최대한 갈 수 있는 그런 타임라인이거나 그러면 수락을 하고 그런 편인 것 같아요. 네. 제가 못 가면은 감사히 거절을 하는 이유가 네. 관객들을 직접 만나 뵙고 저는 영화마다 네. 질문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질문을 이제 던져드리러 가고 싶어서 그 질문이 뭔가요? Matters라는
이라는 영화에서 던지신 질문은 이 영어로는 What kind of a mirror are you to this society? 당신은 이 사회에 어떠한 거울로 비춰지고 있나요? 네. 근데 어쨌든 가해자 아이가 나쁜 네. 선택인지 인지를 못하고 한 거였거든요. 근데 네. 그거에 비롯된 거울은 아무래도 이런 잘못된 뉴스 미디어 네. 그리고 이제 매일 보는 엄마의 모습 그리고 그거를 깨닫게 되는 그 부모의 시간들 이런 것들이 좀 담겨 있었잖아요. 네. 그것처럼 뭔가 내가 어떠한 거울로 이 세상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조금 네. 경각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 음. 저도 좋은 거울일 때도 있고 나쁜 거울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까 뭐 말씀하시기로는 학교를 다니는데 별로 뭐 이렇게 흥미가 별로 없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첫 영화를 찍고 나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지셨나요? 네. 네. 찍으면서 그러니까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는 네. 진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죠. 왜냐면 갑자기 바꾼 거니까. 그쵸. 근데 이제 프리프로덕션 때 그랬고 이제 프로덕션에 딱 촬영이 시작을 됐는데 네. 와, 이 말도 안 되는 그 희열과 마치 제가 무대에서 춤을 추는 것 같이 너무 희열이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군무를 추고 있는 것 같았고 근데 그 하나하나 노래로 치면은 그 운율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리고 그 완성본을 또 이제 포스트 프로덕션으로 넘어갔을 때도 그걸 하나하나 조율을 할 때 제가 다 터치를 할 수 있다라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네. 그 현장의 무게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최근에 저도 영화를 워낙 좋아해가지고 네네네. 저도 원래는 꿈이 영화 감독이 오! 꿈이었어요. 최근에 이제 봉준호 감독님의 인터뷰를 본 게 있는데 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어떤 이제 폴란드의 거장 그 네네네. 영화 감독이 있었는데 네. 엑스트라 500명이 기다리는 세트장에 가면서 운전기사님한테 좀 세워달라고 그러고 토를 엄청 막 하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이 500명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현장을 진두지휘하는 이 프레셔 때문에 되게 긴장돼가지고 토를 할 정도로 거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막 오스카상도 맞아요, 받고 맞아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처음 맞아요. 찍으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 현장의 그 중압감과 분명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현장에도. 맞아요. 그리고 좀 아무래도 선배들이다 보니까는 얘가 왜 이런 선택을 하지라는 의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맞아요. 있었을 것 같고 맞아요. 그거를 어떻게 감당을 하셨어요? 제가 진짜 네. 웃기지만 감히 통감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진짜 그 현장에서는 즐겁다라고는 어쨌든 궁극적으로 끝에 남겨진 마지막 감정이었던 것 같고 네. 촬영 끝나자마자 1시간 울었어요. 아, 1시간 그래요? 동안 내리 울었어요. 진짜 그 긴장이 풀리는 것과 동시에 네. 너무 그 촬영하는 내내 스트레스가 많았거든요. 근데 네. 그게 제가 그 친구들한테는 절대 뭐가 마음에 안 든다거나 모르고 네. 수정해달라거나 너 네. 이렇게 하면 안 돼 말을 아예 안 했어요. 왜냐면 어쨌든 지금 나의 위치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동료를 저는 선택을 한 거였고 내가 이보다 더 대단하다고 감히 스스로 생각을 하고 싶다면 네. 그 정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때쯤이 되면 충분히 내가 생각했을 때 잘하는 분들을 그때는 모셔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쵸. 그때 당시에 저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인데 이거를 불만불평한다? 그거는 이제 제 스스로 너무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불만불평을 안 하려고 하니까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쵸. 이해가 안 되는 네.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 네. 근데 잘 생각해보면 그들 입장에서도 분명히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인 감독일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어쨌든 모두에게 사랑받고 싶었던 꿈을 가졌던 아이돌을 저버렸는데 네. 굳이 제가 사랑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네. 모두에게. 그래서 이제는 좀 위대한 리더의 철학으로 조금 접근을 제가 공부를 하면서 한 게 상대방이 나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과 별개로 나와 함께 일했다. 나와 함께 이 작품을 했다라는 것 자체로 이력서에 추가되는 거에 대한 감사함을 느낄 수 있을 만큼 내가 잘해야 된다. 그 책임감이 말씀하신 것처럼 토할 네. 것 같이 힘든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왜냐면은 촬영이 끝나고도 지금 페스티벌 라운드 도는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있고 네. 그리고 어쨌든 궁극적으로 다 저를 보잖아요. 그게 감사한 부담이에요. 씬 하나 끝나면 감독만 쳐다보죠. 다음 씬 뭐 찍어야 될지. 언제 컷할지 다들 이러고 네. 저만 막 이러고 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컷 네. 외치기 전까지 그 진짜 네. 한 20명의 그 아이 셋 네. 이렇게 이게 느껴지니까 심지어 제 BTS 영상 보면은 진짜 다들 저 쳐다보고 있는데.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성공적으로 첫 번째 작품을 찍으셨고 두 번째 작품은 그때 말씀하시기로는 거의 뭐 버젯이 30배가 넘게 올라가지고 3만 불을 네. 원래 받을 예정이었는데 네. 많이 컷하고 그냥 1,000,000불만 받아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도 거의- 엄청 늘어난 네. 건데 그러면은 그거는 어떻게 이제 버젯을 구하셨나요? 본인이 직접? 일단은 제가 이거를 장편으로 먼저 쓴 거였는데 네. 이 작품을 사고 싶다고 한 되게 큰
프로덕션 컴퍼니들이 있었어요. 네. 아무래도 제가 영화를 찍은 건 하나밖에 없고 네. 뭔가 저의 연출 포트폴리오가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그분들이 생각하기에 그냥 대본만 사가고 싶다가 크셨겠죠. 그래서 네. 근데 저도 욕심이 있어서 내 작품은 내가 연출하고 싶다 해서 네. 이거를 짧게 만들어서 컨셉 투자 영상으로, 영어로는 이제 영화계에서 미국에서는 좀 흔한 건데 proof of concept를 찍어야겠다 네. 해서 그거를 짧게 다시 이 120페이지짜리를 20페이지로 줄여서 다시 썼어요. 그리고 그거를 좀 영화제를 돌면서 피치를 많이 했어요. 아, 그래요? 많이 했는데 그러다가 프로듀서님들도 꽤 많이 만났고 진짜 네. 인더스트리에서 잘 나가시는 분들 그분들도 커넥트도 많이 하고 그리고 나중에 궁극적으로 투자를 최종적으로 받게 된 거는 학교에서 같은 철학과를 졸업하고 있는 네. 선배님. 아, 그래요? 네, 미국에서 인베스터 라인으로 일하고 계신 분인데 네. 그분이 저랑 이제 철학적으로 같이 과제를 하거나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저의 삶의 태도를 되게 좋게 봐주셨고 뭔가 잃어도 될 돈이라고 느껴지실 정도로 네. 이거는 조금 저한테 선뜻 내어주고 싶다고 먼저 네. 의사를 비춰주셨어요. 그럼 두 번째 작품은 지금 다 촬영을 완료를 하셨고 편집도 다 끝내셨어요? 네, 저희가 아. 촬영을 5일 정도 찍었던 것 같아요. 5일 찍고 아, 그래요? 편집은 한 달 반 만에 끝났어요. 네. 한 달 반 만에 끝났고 지금은 1티어 영화제에 다 돌려놓은 상태고 아직 지원을 이제 안 열려서 못한 곳들도 몇 개 있고 한데 네. 조만간 좋은 소식이 오피셜하게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저도 조금 네. 너무 좋네요. 첫 번째 영화도 되게 많은 도움을 주변에서 받으신 것 같고 두 번째 영화도 굉장히 본인도 물론 적극적으로 하셨겠지만은 굉장히 주변에서 좀 감독님을 맞아요. 이제 많이 도와주시는 것 같은데 그거의 비결은 뭔가요? 그래도 되게 어린 나이에 선배님들과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비결. 저는 근데 이게 비결이라고 할진 모르겠지만 네. 매일매일 하루하루 삶에 되게 진실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사람들한테 말하는 게 도움은 찾으려고 하면 약간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늘 진실되게 살다가 찾아오는 기회를 잘 잡는 게 너무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하고 네. 그리고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을 잘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컨대 아까 말씀드린 찾아가서 막 이러이러 하는데 나 가난한 유학생인데 도와줘 이런 것도 네. 그 기회를 찾아간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영화 쪽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네네. 또 이제 철학과도 다니시고 네네네. 계시는데 철학과는 처음에 어떻게 그러면은 선정을 하신 거세요? 난 철학과를 가고 싶다. 네. 저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을 워낙 많이 읽었고 네. 제 삶에 철학이 없었으면은 제가 지금 여기 안 살아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쨌든 나쁜 일이 생기면은 네. 인간은 심리적으로 시간이 되게 느리게 흘러간대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왕따 당했던 트라우마의 시간이 너무 매일매일이 고독하고 길었거든요. 근데 거기 그 깊은 우물에서 나올 수 있게 해주신 건 알프레드 아들러 님이셨어요. 그 네. 심리학자이자 철학자님. 네. 그래서 그분의 철학을 너무 애정하고 지금은 이제 철학과를 궁극적으로 선택을 하게 된 게 영화랑 철학의 약간 그런 경계성을 조금 풀어놓고 싶기도 했고 네.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잖아요. 네. 그게 전혀 잘못된 게 아니고 오히려 지금 그렇게 유도가 된 세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되게 쉽게 볼 수 있는 미디어가 많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볼 수 있는 걸로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영화를 결국에는 제가 하겠다고 선택을 했으니까. 네. 근데 여기 뉴필름 아카데미는 그런 약간 기술적인 건 정말 잘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제가 만든 영화 철학이 뭐냐면 좋은 영화는 감정을 유발하고 네. 위대한 영화는 질문을 생각하게 만든다. 유도한다? 뭐 이런 거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질문의 시발점은 어디냐? 네. 저는 그게 철학이라고 생각해요. 궁극적으로 내가 질문을 던지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갔는데 너무 잘 맞고요. 아, 그래요? 철학과랑? 너무 행복해요. 네. 그러면은 이제 내년에 졸업을 하실 거고 네. 뭐 영화에 대한 이런 계획도 있으시지만은 다른 쪽으로도 또 하시는 프로젝트라던가 이런 게 좀 있으신가요? 실은 이전에 했던 인터뷰 네. 덕분에 사업 제의나 같이 네. 뭔가 해보고 협업 제의가 정말 쏟아지게 많이 왔었어요. 네. 그러다가 우연한 기회로 제가 지금 학기 이번 봄 학기 있죠, 2025년 지금 그거를 휴학을 했거든요. 조금 쉬면서 새로운 재정비의 시간과 영화제를 준비해야겠다의 마음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1년 동안은 자유롭게 할 수 있게끔 조율을 네. 지금 조금 해놨고요. 네. 그 중에 하나는 다음 달에 제 책이 두 번째로 또 나와요. 이전에 붙이지 못할 편지라는 책은 시집이었나요, 그게? 네, 네. 시집 에세이인데 네. 다음 거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포토그래퍼 사진 작가님과 협업을 해서 네. 사진에 제 시가 덧댄 그래서 빗댄 표현들로 네. 이제 관객분들을 또 만날 것 같은
베스트인데 네. 그리고 또 그 다음 거는 크리스피라는 앱이 있어요, 여러분. 네. 북미랑 남미에서 정말 핫한 요즘 플랫폼이 약간 네. 쇼폼이라고 그거를 이제 한국에서도 진행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 팀들도 그거를 하게 됐는데 지켜봐 주시면 제 네. 작품이 뭐 제가 쓰는 작품은 아니지만 네. 제가 디렉션을 주는 작품이 될 거라. 그러니까 연출은 하시고 뭐 네네네. 작가분은 따로 네네, 있으시고. 그쵸. 제가 쓰는 글들은 아니겠지만 이분은 이런 병맛 느낌 이런 것도 잘하는구나. 약간 네네. 또 한번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네네. 그러면 이제 그 감독님은 네네. 아까 뭐 Matters에서 보시는 분들한테 질문을 던졌듯이 감독님이 생각하는 본인의 이제 거울은 어떤 사회의 거울이 되고 싶으신지 아니면 어떤 거울이신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저는 일단 매트리스를 찍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 중에 그 생각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쟤도 됐는데 나는 왜 못해? 이렇게 만만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쟤라서 됐어의 캐릭터가 아니라 네. 뭐 쟤도 저렇게 했다는데 뭐 나도 해보지 뭐. 저런 감자 같은 친구도 해냈는데 나 같은 감자도 할 수 있어. 약간 이거의 거울이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 심리 스릴러? 네. 그것도 질문이 있는데 그거는 당신이 지금까지 일구어낸 그 모든 것들이 정말 본인이 일궈낸 게 맞을까요? 이게 제 질문이에요, 관객분들한테. 네네. 감독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선택을 받아먹고 살지 않았나. 우리가 너무 원하는 것들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잖아요. 네네. 근데 되게 웃긴 게 안 돼서 다행이라고 느껴지더라고요. 나중에 보면은. 그쵸. 어떤 논문에서 읽었는데 네. 인간은 변명을 붙일 수밖에 없는 동물이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그거를 융화한 거지. 실제로 맞아요. 그게 정말 옳은 선택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약간 그거를 보고 공부하는 사람인데도 네. 안 돼서 다행이다. 안 돼서 다행이다. 그쵸. 저는 연예인이 제가 안 됐길 다행이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네네. 아쉬운 건 당연히 있고. 사실 저도 되게 운명론적인 거를 되게 믿는 사람이긴 한데 제가 이렇게 뭐 인터뷰하고 남들을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느낀 거는 사람 인생에서 스토리텔링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인터뷰를 하다 보면은 보통 사람들이 자기의 삶을 좀 되돌아보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런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내가 지금의 나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자기의 인생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좀 만들어지면은 되게 행복해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내가 뭐 선택한 게 옳은 길이었다 아니면 틀리지는 않았다 적어도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다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저는 그거를 뭐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람은 좀 그런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좀 약간 행복해지는 그런 이제 맞아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아무리 티어도 전 진짜 네. 극티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토리를 쓰는 데는 네네. 인간은 어쨌든 스토리가 필요하고 잘된 작품, 잘된 상품, 잘된 이런 것들 다 보잖아요. 네. 그러면 다 스토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네네. 궁금한 게 있어요. 네네. 변호사님은 그러면은 사회에 어떠한 거울이신 것 같아요? 저요? 저는 사람들한테 깨달음을 주고 싶은 좀 약간 모티베이션과 인스퍼레이션을 주고 싶은 사람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팟캐스트나 인터뷰를 하는 것도 감독님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이 워낙 다양한 퍼스펙티브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맞아요. 그런 다양한 것들을 좀 배우면서 저도 배우고 이거를 남들에게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모티베이션도 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인스퍼레이션도 줄 수도 있고 그런 욕심 때문에 이거를 유튜브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뭐 감독님은 예전에 어떻게 보면 되게 아픈 기억도 있으시지만 그걸 굉장히 잘 이겨내고 네네. 또 지금은 연출가로서 그리고 네. 또 스토리텔러로서 네네네. 굉장히 다방면에서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되게 잘 되시는 것 같아가지고 보는 사람으로서 되게 뿌듯하고요. 네, 오늘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영화를 하고 싶은 사람 후배들한테 네,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내가 어떠한 스토리텔러로서의 능력이 있는지 네. 또는 뭘 잘하고 못하는지 장단점만 정확히 알아도 영화 세상을 뭔가 펼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빠르게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저의 철학 중에 하나가 네. 장점은 가꿔주며 단점은 꿰매주며 이게 제 철학이거든요. 네. 근데 그것처럼 단점을 막 부끄러워하지 말고 네. 이걸 어떻게 꿰맬 수 있는지 생각을 하고 네. 장점 꼭 찾아서 그걸 약간 필살기처럼 쓰시면 저보다 더 많은 높은 곳에서 뵀으면 좋겠어요. 저는 네. 아직 초 아래 있어가지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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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후배님들이 제가 들은 거로는 이메일 이제로 리치아웃하고 하면은 네네네. 되게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그런 네.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항상 저 진짜 한
3,400개 아. 넘게 이메일이 왔거든요. 아, 그래요? 마지막 인터뷰를 아. 통해서.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비즈니스 관련은 100개고 그 네. 외에는 다 본인들 고민 상담, 뭐 네. 철학, 사색 뭐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제가 무조건 꼭 다 답변해드리거든요. 네. 근데 답변이 바로 가진 네. 않을 거예요, 그쵸. 아마도. 네. 이게 그래서 그거를 조금 기다려주실 수 있는 시간의 여유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네. 리치아웃 해주시면 제 부족하고 얕은 지식 선에서 다 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럼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오늘 인터뷰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도요. 감사합니다, 네, 부모님. 네, 감사합니다. 네.